전설야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한 서문장 지혜. 16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엽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틈틈이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 땅을 사라고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생은 그 돈으로 전답을 사서 관리했습니다. 엽자 장사는 제법 잘 됐고 형은 그렇게 오래도록 장사하다가 나이 60에 가까워지자 고향에서 여생을 한가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여 형은 장사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에게 전답 상황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산 땅이 얼마나 드는가? 그 말에 동생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동생은 토지를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형을 탐욕스러운 도둑이라고 욕하며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형은 황당함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혈육이라 믿었는데 이게 정녕 현실이란 말인가? 한동안 망연자실하던 형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재판해달라고 관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든 혈령은 즉각 형과 동생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형은 엽자 장사로 벌은 목돈을 전부 동생에게 보냈노라 말했고, 동생은 문서로 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령이 살펴보니 문서마다 모두 동생 이름이 적혀 있는지라 형에게 아무 권리가 없으므로 동생의 재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생은 당연한 결과라고 좋아했고 형은 예상과 다른 처분에 낙담했습니다. 한동안 절망한 형은 살아갈 돈을 벌기 위해 엽자 장사를 했던 항구로 돌아가서 다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의 소행이 괘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자 형은 명판관이라고 명성 높은 호종원 총독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총독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형이 억울해할 만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 잘 처리해 주고 싶었으나 동생이 사는 강서성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 곤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문장은 총독에게 묘안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그 동생이 강도질한 물건을 차지했다는 죄목으로 강서에 공문을 보내 그놈을 잡아오게 하십시오. 없는 죄목을 만들라는 말에 총독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자 서문장은 총독 귀에 작은 소리로 귓속말했습니다. 총독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문제의 동생은 총독 앞으로 붙잡혀왔고 재판이 시작되자 총독은 주상 같은 호령으로 강도질에서 나눠먹은 재물을 어디에 감췄는지 바른 대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동생은 벌벌 떨면서도 너무 어이없는 제목이기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강도짓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총독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직업은 무엇인가? 농사일하고 재산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전답이 제법 있고 집을 10여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소인이 벌어서 샀습니다. 이때 총독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거늘 농사일로 어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냐고 호통쳤습니다. 강도질 하지 않고서야 그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호되게 쳐라. 사령들은 즉각 분부대로 시행했고 형틀의 메인 동생은 다급한 목소리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실상은 전부 자신의 형이 오랫동안 장사하여 저축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지 결코 강도질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정녕 틀림이 없느냐? 총독이 확인하자 동생은 천지신명에게 맹세한다면서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총독은 피고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에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대기하고 있던 형을 불렀습니다. 이 자는 그대의 누구인가? 동생은 차마 형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형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은 이 사람 소유였다. 총독의 물음에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총독은 크게 웃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 혐의는 풀렸지만 토지 및 가옥 소유권을 위조한 죄가 드러났구나. 총독은 동생에게 곤장 100대를 치게 한 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형은 자기 재산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와 같은 호종원 총독의 명판결 뒤에 있는 서문장은 무척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서문장이 사는 마을에 전당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옥으로 만든 그릇을 잡히고 천냥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다녀간 후 전문가를 시켜 감정해 보니 옥그릇은 가짜였습니다. 손님이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것은 뻔했고 천냥을 잃을 경우 전당포는 머지않아 파산할 게 분명했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앓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서문장이 전당포 주인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생기를 되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전당포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손님이 옥 항아리를 맡기고 가셨는데 알아보니 한나라 때 만든 희귀한 유물이더군요. 찾아갈 기한이 되기 전에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한 분씩 차례로 감상하세요. 말을 마친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비단 보자기로 싼 옥그릇을 들고 나오자 사람들은 서로 먼저 구경하려고 다투어 몰려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보자기의 자락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릇이 쓰러져 깨졌습니다. 그걸 본 주인은 혼비백산하여 안색이 창백해졌고 이내 기절했습니다. 놀란 하인들은 주인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님들은 슬슬 꽁무니를 뺏고 한나라 때 보물 옥그릇이 깨졌다는 소문이 사방팔방 퍼졌습니다. 이튿날 그 옥그릇을 맡긴 사내가 전당포에 나타나서는 도끼 눈으로 실내 여기저기를 살펴본 후 돈을 내밀면서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내 얼굴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욕심이 명백히 보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맥없는 표정으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그 물건을 제게 파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인이 애원하듯 말하자 손님은 기세등등하게 이자가 욕심난다면 더 주겠다면서 선뜻 500냥을 더 내놓으며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원금과 이자를 얼른 쓸어 담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살짝 당황한 손님이 돈을 어째서 금고에 넣느냐고 묻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찾겠다고 내신 돈이니까요. 사내가 물건이나 내놓고 돈을 가지라고 반박하자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점원을 시켜 그 옥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점원이 멀쩡한 옥그릇을 가져왔을 때 사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내는 깨졌다는 소문을 떠올리며 주인에게 혹시 깨뜨린 걸 다시 붙인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 받은 옥그릇은 비록 깨졌지만 손님 물건은 무사히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태도가 돌변하여 다시 천냥에 잡아달라고 부탁했으나 주인은 그 청을 물리쳤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